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65명이 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데는 보통 한 10만 되면 축하하는데 우리는 한 100명만 돼도 축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이제 단계 밟아 나가야죠. 아, 100명 축하, 1000명 축하하고 이렇게 가야죠. 우리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10,000명이라도 되면은 이제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네요. 나는 100명만 돼도 좋겠다. 이런 이 생각. 추세 보면 그래도 100명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는 가능하다. 네. 저희 좀 전에 녹음을 마쳤는데요. 최근에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출퇴근 네네. 시간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삼아서 시위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이용해서 시위하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네. 뭐 시위다. 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얘기를 했던 걸로 했습니다. 기억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던 문명 사회에서는 항상 특히 소수자인 사람들이거나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뜻을 관철하거나 이 사회에 표출하기 위해서 시위나 뭐 파업이나 이런 식의 방법을 써왔는데 시위나 파업은 어쨌거나 이 보통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방식이거든요. 뭐 1인 시위라는 방법도 있고 뭐 공공부문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파업을 하면 뭐 보통 시민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목을 끌어야만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던 문명 사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편을 끼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시위 방식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역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문명에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위라고 하는 게 불편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진짜로 1인 시위를 해야죠. 그죠? 네, 사실 촛불 시위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죠. 광화문 지역에 맞아요. 주말에 출퇴근하는 분들 안 계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분들 이동권 침해 당연히 했죠. 저야 뭐 시위 너무 재밌게 잘했지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 소음 피해 당연히 줬을 거고 그리고 뭐 장사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하지만 결국 왜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가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시위를 하려면 1인 시위와 같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1인 시위하는 그런 광경을 되게 많이 목격해 왔잖아요. 제가 본 것도 한 수십 명은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시위를 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고생하네, 고생하십시오 하고 지나가는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단체에서도 자기들의 좀 목소리를 제발 들어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시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조곤조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장애인의 권리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국정농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시위를 한 것처럼 장애인분들에게도 이 이동권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 거거든요. 그죠. 생존과 직결된 거죠. 네, 지하철뿐만 아니라 뭐 버스도 그렇고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쉬운 형편이 아니거든요. 이런 방식의 시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장애 당사자들의 시위가 목적이 그거죠. 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문제에 대한 이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저도 근데 이번에 그랬던 게 지하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왜 안 오는지 몰랐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죠. 그죠. 나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네. 근데 처음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애인들은 늘 겪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일상이죠. 지하철 타고 가고 싶은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해요. 저도 아마 그 상황에서는 되게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한다면 이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언론들도 봐도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죠. 이거. 재작년에 사람사랑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장애 당사자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돕는 그 센터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되게 인상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들이 많이 있지만은 불과 1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훨씬 많았거든요. 리프트 있었죠, 리프트. 그죠. 리프트 있었는데 그 리프트 타다가 리프트가 멈추거나 무너져서 이제 사망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프트 불안해서 못 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지하철 이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시위가 그때부터 사실 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웃긴 거는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역이었어요. 그 지하철역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른들이 더 많이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장애인 인권 활동가 분들이 이 지하철역을 찾아가서 영무원들한테 리프트 타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 우리 죽기 싫으니까 우리 끌고 직접 내려가라. 아니면 엘리베이터 만들어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리고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 시위 찾아가서도 좀 설득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역 모두에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기다 그래요. 당시에는 그 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계시고 오히려 그분들로 인해서 휠체어 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웃기다. 어르신들은 마치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사회가 많이 좋아졌냐. 정부에 고마워해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정부에서 관심이 안 가져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된 거지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노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반대하고 지금은 되려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타는 것처럼 사실 어떤 장애인 친화적인 건물들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장애 친화적인 뭐 어떤 구조물들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이득을 보는 거는 물론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득을 많이 보지만 뭐 어린이, 뭐 노인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죠? 이점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조그만 계단만 있어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넘어지면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경사로를 만들어주면 아이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도 있고 그렇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서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에게도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나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베리어 프리잖아요. 베리어 프리라는 게 말 그대로 장벽을 없애겠다. 신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뭐 노인이든 어린이든 뭐 임산부든 휠체어를 탔든 간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운동 또는 정책이 이제 베리어 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특정 계층만 뭐 혜택을 입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훨씬 편하죠. 하다못해 그럼요. 버스만 해도 계단이 있는 버스보다는 저상 버스가 훨씬 타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일단 시위가 중단된 상태이기는 한데 네네. 뭐 장애인들이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위를 하는지 좀 더 안전한 지하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면 좋겠지. 이준석 대표처럼 비문명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이준석 대표는 빨리 문명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 돌아오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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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